그러니까 사실상 180석이나 192 플러스 알파나 지금의 기조를 바꿀 수 있겠냐.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어떤 해법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뭐 매기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뭐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또 작은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갈등하다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지난 4년을 또 반복하게 되면 국민들이 진짜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범야권이. 저는 일단 뭐 국민의힘 계열이 네. 108석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108번뇌의 시간이 보내지 않을까. 108번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고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협치를 하고 싶어도 대통령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당 안에 제대로 된 보수 세력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검찰 출신 대통령에게 의탁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보수, 그다음 민심을 제대로 듣는 보수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200석을 얘기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의석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뭐 2016년도 탄핵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만 결국 국민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장엄한 촛불이 없었다면 과연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과정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그 탄핵 과정을 지켜보는 특검의 수사 일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여당 내에서의 반란표라고 자기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따라갔던 그 표에 대해서 반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보면 108석이든 109석이든 더 아주 집요하게 관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 대통령실에서 예.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그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순응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그야말로 108번뇌의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컨대 저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협치 노력들을 소위 범민주 진영들 그리고 범야당이 진행을 해야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구멍이 나게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거라면 대통령이 그간의 국정 운영에 그 문제가 있었다 하고 반성하고 고개 숙이고 뭐 내각 총사퇴든 정치적인 뭔가의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안 할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 공천권이 없어요. 그 전에 대통령 임기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108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대통령이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108명이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관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리더가 한동훈 위원장에서 뭐 다른 예컨대 뭐 나경원, 권영세, 안철수, 김태호 이런 분들로 좀 권력 구도가 바뀌고 상당히 재밌는 여러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래요? 될 겁니다. 어떤가요? 왜냐하면 그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이 정치라는 게 민심을 얻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08명하고 함께 가는 게 어렵지 않을 건데 본인이 권력을 휘둘러서 108명에 대해서 당을 장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한 줌이죠. 모래 지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실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모르죠. 그걸 알면 정치를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을 하나의 정당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108번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영남권 빼고 나면 수도권에서는 19석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의 의원의 민심 생각과
영남의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남당과 수도권에 남은 19명 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위한 내부 전쟁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하나의 정당으로서의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야권이 190석이 넘기 때문에 수도권의 19명, 국민의힘의 19명이 어떤 판단들을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전국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살아야 되고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이 더 이상 없고, 예. 그들도 계속 살아야 되는 네. 거고 민심에 계속 반하면 자기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수도권 의원들의 경각심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까지 갈 것이냐는 많은 예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영남의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의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집권 후반기에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젊은 정치인들이 뭐 둘이 당선이 됐어요. 김재섭 후보, 김용태 후보. 이분들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김용태 후보 같은 경우 천하용인에 포함이 됐었던 분인데 근데 이제 잔류해서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김재섭 후보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뭐 그냥 연판장 돌리고 이런 초선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좀 기류를 좀 바꾸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용태 후보나 당선인이 됐죠. 네.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 그런 그 젊은 친구들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고 큰 덩어리가 변화를 할 수 있다면 더 네. 좋겠죠. 줄탁동기라고 내부와 외부에서 때리면 그렇죠. 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요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과거에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싸우고 했는데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영향은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사람이 좀 바뀌긴 하니까. 그 전화 안 받기 시작하더라고. 말씀하셨듯이 벌써 전화 안 받아. 예, 바뀌었네. 아까 2016년도에 탄핵할 때의 당시를 얘기했듯이요. 네. 결국 민심이 결정을 할 텐데 그 민심에 가장 부합하는데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 점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국민의힘이 개헌지원을 확보했다, 가까스로 확보했다 이렇게 안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이완 현상은 좀 깊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관되게 예상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50분이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어떻게 따로 또 같이 계속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그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의원들에서 네. 우리는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많은 돌풍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열 몇 석에 불과한 정당입니다. 예. 법안 발의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것도 있고요. 특히나 또 국민들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민심을 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총선 결과만 보더라도 서로 이제 상호 상승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우연히 참 많이 만났어요.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와 조국혁신당이 네.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 선거판을 보는 이제 시선이 비슷했기 때문에 네. 아니면 동작을 해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오시고 또 조국 대표도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시고 이런 부분들인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조국 혁신당이 이제 야권의 그 이제 하나의 그 중추 세력으로서 이제 자리매김되고 제3당으로서 입지를 좀 강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전체 국회 운영이 그동안 양당 정치의 폐해로부터 많이 고통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합리적 세력들 그다음에 좀 더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세력들이 원내 진출해가지고 어떤 교섭단체의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국회법상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할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찰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주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인 거지. 그게 왜 위성정당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제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위성신당에 대한 이유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아침이고요.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아침부터 끝나자 아침부터 그러면 안 되죠. 사나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당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독자적인 정치적 행보를 해라라는 취지로 내가 말씀을 하신 거지. 네. 그렇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다 할 거면 몰라 다른 당을 해 똑같은 당 하면 되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 내에 그 어떤 분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를 대부분 친명 위주로 했다면 거기서 탈락한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그 같은 지지자인데 그 조금 그 친명 예를 들면 그 반 이재명 이 세력들 예를 들면 또 친문재인 이런 그 정파의 지지자분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이렇게 좀 가서 결국은 파일을 키우는 역할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지금 각각의 국민들이 선택을 해준 그 의석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독자적인 행보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민심에 부합한 거지. 어디 무슨 뭐 같은 당도 아닌데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말을 아니 아까 그 우리 저 사나운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 경제 민생이 제가 우선이라고 그거 나누고 당연한 전제에 의해서 네.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점에 지금 대해서는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론하십시오. 역할의 차이가 역할의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가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면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의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다른 당처럼 생각하고 얼마 안 있으면 그게 합치겠네요.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완전한 구시대적인 생각 아닌가 아니 싶고요. 얼마 안 있으면 합치겠어. 그런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다고 예.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도 최빙선과 에이센 역할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이고요. 오늘부터 당장 민주당과 그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좀 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일 것이고 저희들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하는 노선을 통해서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직진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다 잠들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아니 아침부터 너무 과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소 날선 얘기를 국민의 예. 선택이 딱 있거나 이제 24시간도 안 됐는데 예, 그렇죠. 아직 의석 정리도 안 됐어요. 네. 정리도 안 되고 아니, 예. 야권이라시면서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래 거좀 야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야권의 매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자, 이 모두까지 지금 모르시는구나. 자, 오래 못 갑니다.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집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력과 연대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통합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 모두 다 한편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되든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열 사흘 동안의 취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만 싸워라. 예, 정치권 그만 싸우고 일 좀 해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세 분 이제 전략가분들 나오셔서 저희가 오늘 쭉 뭐 선거평가도 해보고 못 다룬 대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정치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세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부터 듣겠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인 정치를 좀 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해초리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민심에 부응하는 정치 그리고 이제 국회도 정쟁이 우선이 아니고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고 대안을 내는 그런 정치, 생산적인 정치, 정말 좀 격이 다른 21대와는 격이 다른 정치를 보여주기를 또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1대와 22대 원 구성 자체가 좀 엇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만 22대 국회로서의 존재감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겠죠. 거기에 징표는 저는 효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되는 게 없다. 라는 많은 비판들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임기 후반부에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게 했었죠. 그걸 통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좋은 결과도 얻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나쁜 정권 분명하게 심판해서 제대로 된 나라의 기본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 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야당에게 이 과반 이상의 민주당에게 몰아주고 헌정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 뭐 거기에 안주한다면 비극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번에 어찌 보면 아까 제가 108번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108석 가지고 또 버티기로만 간다면 또 이 국회의 구틀막 국회까지 또 이틀막하는 구틀막까지 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여기에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정말 큰 비극이 찾아올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엄중한 경고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뒤에 있는 천공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그 간밤에 막 너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저희 아침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른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